라면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기자님 라면 좋아하세요? 그냥 애증의 식품. 애증의 식품. 그래도 좋아하긴 하시나 보네요. 드시진 않는데. 참 그쵸?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좀 뜸했다가 네? 그러시구나. 뭐 좋아했다 말았다 뭐. 저 라면 너무 좋아요. 뭐 좋아하시고? 면을 너무 좋아해요. 저 라면 그냥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것밖에 없고. 저 라면 혼자서 3봉지 먹어요. 국물은 안 먹잖아. 국물은 안 먹고. 그러니까 면만.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근손실의 아니, 원인이 될 것 않아요. 같다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제가 뭐 먹는 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 식단 조절을 타이트하게 하시진 않는구나. 그렇게는 안 해요. 이게 무슨 뭐 프로필 찍거나 대회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뭐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니까 먹는 것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합니다. 그러시구나. 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발면도 먹고 뭐 끓인 라면도 먹고. 라면 맛있죠. 이게 이제 처음에 올렸던 곳이 오뚜기였습니다. 그쵸? 오뚜기가 최근에 먼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뚜기가 8월 1일자로 이제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오뚜기라고 하면 이제 진라면이 네, 오뚜기죠. 근데 이게 또 오뚜기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 기사 댓글에 사람들이 오뚜기면 이해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오뚜기가 정말 그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상속세 아마 한 방에 잘 냈다고 해서 이제 착한 기업 이미지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뭐 되게 뭐 소방관 뭐 이런 맞아요. 그런 이미지 뭐 광고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미란 선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했었는데 그거를 정말 그 당시에는 모르게끔 이렇게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또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죠.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오뚜기 그 회장님도 좋아하는 친구들 많고 그 따님이 또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뭐 대중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면 이해한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또 농심이 이어서 우리도 올리겠다. 그래서 농심은 이번 달 16일부터 신라면과 같은 그 주요 라면의 출고 업계 가격을 1위는 농심이죠. 라면에서는 평균 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한 게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일이래요. 이게 좀 라면 자체가 좀 서민 음식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들이 선뜻 값을 올리진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인건비도 이어서 상승하면서 결국엔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식음료 업계에서 원가가 상승하고 판매 단가가 인상되면 장기 영업이익이 상승해서 결국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이 사이클이 과거 사례에서도 입증됐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음식료주들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원가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 가격, 판가의 인상, 그다음에 결국에 이게 이제 실적의 개선, 이거는 맞습니다. 이 논리는 뭐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오뚜기하고 농심이 올렸는데 상반기에는 이제 그 가공식품 위주의 제품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뭐 CJ 제일제당이 만든 뭐 스팸이라든가 핫반이라든가 이런 게 상반기에 올랐고 하반기에는 곡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그 라면, 제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인상에 줄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게 뭐 곡물 가격이 최근 한참 오르다가 요즘에 또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업체들이 가격 올리고 나면 안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원자재 가격은 뭐 내리는 경우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 그 오른 가격에 맞춰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이 내려갈 때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 이익과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최근에 이 가격 인상 이슈들이 나오면서 뭐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식음료업계 그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제 원가의 상승이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제일 관건이죠. 제일 핵심이고 보통은 1위 하는 업체가 올리기를 기다립니다. 뭐 라면이라면 농심, 그다음에 우유라면 뭐 서울우유, 뭐 이런 것 업체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네. 수준의 그런 점유율이 높은 네. 사업자들이 올려주면은 대체로 2, 3위 업체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2, 3위 업체들은 늘 1위 업체의 눈치를 봅니다. 저기서 먼저 총대맥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오뚜기는 라면의 그러니까요. 2위 업체인데 먼저 올렸어요. 네. 뭐 오뚜기는 아까 농심이 뭐 4년 8개월 만에 네, 가격 맞습니다. 올린다고 하는데 오뚜기는 아마 안 올린 지가 더 오래됐을 거예요. 13년 만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라면 가격 올리는 게. 오뚜기가 이렇게 뭐 총대를 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일단 뭐 올린다고 했으니까 당장 뭐 실적은 일단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중에 당연히 이제 라면은 주요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물가가 진짜 너무 올랐어요. 수박이 너무 비싸요, 기자님.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정책적인 변수가 존재할 겁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이 식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그게 사실 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는 네. 뭐 업체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만 네. 사실 직접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소비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럼요. 또 그 당시 물가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하고의 교감도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가 갑자기 뭐 오늘 보니까 뭐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코로나 회복과 이 내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불확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그렇게 확 뛰는 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정부와 한은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기업들의 이런 결정이 정부에겐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인 만약 거네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 뛴다고 하면, 그쵸. 예, 이게 한국은행 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네. 정부가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은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중앙은행은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 정부 왜냐하면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경기를 좋게 유지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마련이죠. 그러면은 그쵸. 만약에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을 세게 받게 되면 정부는 그냥 돈 찍어내면 됩니다. 네. 돈 찍어내면은 뭐 경기 좋아지고 막 화랑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속으로는 곪고 결국에는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정부에서는 이제 독립되게끔 운영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여러 명의 위원이 이제 공동으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뭐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의 법에 보면은 제일 큰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물가 안정, 물가 관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가가 뛰는 거를 물론 이제 하반기에 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갑자기 이제 경기를 둔화시키는 쪽으로의 정책 운용이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의 상승이 판가의 인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물가 당국과의 관계 때문에 늘 그런 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음식료주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예, 맞습니다. 집밥을 해먹는 수요가 늘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어떤 뭐 간편식이라든가 밀키트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 먹어 보게 됐다라는 점하고, 해보니까 뭐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로네라는 생각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어쨌든 경험을 해보게 된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하고, 최근 들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외식이 이제 점점점 늘다가 다시 요즘에 또 좀 조여져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요인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런 그 수요가 안정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라면, 또 과자, 우유, 오리온에서는 또 하반기쯤에 초코파이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인상 행렬을 이어가는 중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붙은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 업계인데요. 맥주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비 맥주와 하이트 진로 이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 7, 8월 이 맥주 업계에서는 성수기란 말이죠. 원래 여름에는 맥주다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통용돼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수기를 앞두고 좀 이렇게 서로 가격을 인하하는 게 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1, 2년 사이에. 네. 그 한국 맥주가 맛없다라는 논란이 이제 굉장히 오래돼 왔고, 그래서 이제 뭐 늘 폭탄주용으로만 먹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폄훼가 되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창 그 수입 맥주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던 맞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4캔에 10,000원, 뭐 네. 6캔에 10,000원, 뭐 마트 심지어 편의점에서까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수입 맥주의 공세가 굉장히 세졌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수입 맥주가 그렇게 뭐 돌풍이 거세다 이런 기사는 잘 찾아보기 어렵고요. 네, 최근은 이제 수제 맥주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넘어갔어요. 그게 네. 작년에 그 맥주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드는 곳, 양조에 조그맣게 만드는 곳들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탁 생산,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 설비를 갖춘 곳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풀리면서 제주 맥주 같은 데는 코스닥에 상장을 해버렸죠. 예. 주가는 썩 좋지 않던데요. 제주 위트에일, 벨롱에일 뭐 이런 거 네네. 만드는 회사. 맛있긴 맛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도 가보면 정말 신기한 그 국산 맥주들도 많이 나옵니다. 서울 막 이런 서울 거요. 뭐 그다음에 광화문, 경복 뭐 이런 맥주들도 있죠. 네.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기자님 맛있는... 최애 맥주 뭐예요? 저는 최근에 덕덕구스가 맛있던데. 덕덕구스요? 어느 나라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거. 아, 그래요? 그게 구스 IPA, 그러니까 미국 맥주를 아마 모방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라거 시장, 그러니까 그 오비 맥주, 하스,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젤로, 테라 여기가 1, 2위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점유율이 높은 건 맞지만 수제 맥주, 에일 맥주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 롯데칠성 클라우드 만든 롯데 같은 데서는 수제 맥주 오디션도 또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맥주 있으면은 가져오세요. 우리가 보고 그걸로 이제 상 해가지고 뭐 상 주고 뭐 이렇게 마케팅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맥주 아주 천편일률적이던 그 맥주 시장을 다양한 종류의 맥주들이 이제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기도 결국에는 이제 사업자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그래서 결국 가격이나 점유율 유지 확대를 위한 가격이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식음료 업계가 회사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맥주 업계는 지금 경쟁이 너무 선점을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가격 인하를 했다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곰표 맥주 뭐 이렇게 네. 다른 이거 아마 CJ 맞나요? 곰표 맥주 확인해봐야 돼요. CU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곰표 맥주. CU 맞아요. CU 맞지? CU와 대한제분. 대한제분 그렇지. 네. 아 그렇지 곰표 밀가루니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곰표 맥주처럼 네. 이제 이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로고와 그 재미잖아요 또 이런 게. 맞아요. 이런 마케팅 포인트들을 살리면서도 또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이게 주류업계에서 외식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이런 거는 밤에 이제 맞아요. 예, 그 식당과 술집에서 소비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이게 집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과연 예전 똑같이 그냥 화이트 카스 먹을 거냐라고 해보면 개인이 편의점 가고 마트 가고 해서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를 사 먹겠지만 가끔씩은 또 저거는 뭐지? 뭐 새로 나온 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네? 뭐라든지 뭐 이런 보면은 이제 한 번씩은 또 사 먹어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대량으로 유통되던 사업자들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맥주 업계는 치열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수입 맥주도 여전히 많지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국산 맥주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어서 뭐 맥주 좋아하시나요? 네, 저 맥주 좋아해요. 소주는 잘 못 마셔요. 뭐 무슨 맥주를? 저 맥주 테라 좋아해요. 테라. 네. 테라 시원하죠.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많은 국산 맥주가 유통이 되던 시절이 없었고, 그렇네요. 네, 이렇게 많은 수입 맥주, 국산 맥주 이렇게 맥주의 홍수가 있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즐기셔도. 기자님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맥주는 그냥 뭐 오비 맥주하고 그냥 뭐 하이트 뭐. 아, 이게 어쨌든 맥주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이렇게 식품료 업계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데 맥주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할까? 이게 전 좀 궁금했었는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떠안는 부담보다는 지금 그 경쟁이 더 치열해서 거기서 밀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앞선 거죠. 가격을 이런 상황에서 가격 함부로 올렸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그거 만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홉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홉도? 어떤 거요? 그 보리 이 맥주의 그 원료가 되는 그 홉 가격도. 그것도 오르지 않아? 네,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식음료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미노 가격 인상. 또 이례적으로 맥주 업계에서는 왜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지 한승우 기자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